스마트 스토어 창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가입만 하시면 이게 가입을 통해서 바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쉽다라는 거죠. 블로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글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가입을 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렴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수수료가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쇼핑몰들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장 그 메리트가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인 블로그라든지 플레이스 또는 모두 이런 시스템들과 다양하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판매하실 수 있는 상품들도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계속 이제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라고 해서 휴대폰을 결제했을 때 얼마, 또는 카드 결제했을 땐 얼마,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을 때, 또는 그 송금을 했을 때, 모두 다 수수료가 다 달랐어요. 일일이 틀린 수수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소비자도 힘들고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도 결제되는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복잡했다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매출이 3억 이하인 경우, 이게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규모가 좀 큰 농가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한 5억 정도도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일반적으로 한 3억 이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사업자 중에서 영세 사업자로 구분이 되고요. 수수료는 1.98%입니다. 2%가 안 되는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규모가 3에서 5억 정도 된다면 2.585% 이렇게 규모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 이하의 영세 사업자다 하면 1.98%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8과 2%가 합쳐져서 3.98%의 수수료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판매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도 판매가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3.63입니다. 그래서 3.63에 연동 수수료 2%가 합쳐져서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5.63%. 그래서 네이버 수수료 앞에 설명을 할 때 3에서 6%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영세 사업자인지 일반 개인 판매자인지에 따라서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 게,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하셨는 경우에는 1.98% 수수료가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 소비자가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김천 샤인머스켓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에는 그 결과에 나오는 쇼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구매했는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네이버 검색을 한번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생을 해서 그 결제까지 하면은 3.98%의 결제 수수료가 나가는데, 만약에 행사 진행을 해요. 행사 진행을 해서 우리가 톡톡 메시지라든지 또는 고객들에게 요번에 저희가 샤인머스켓 수확을 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구매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래쪽에 우리가 인터넷 주소, URL이라고 부르는데 인터넷 주소를 직접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주소를 딱 클릭을 했더니 쇼핑몰이 열렸어요.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네이버 검색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동 수수료 2%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1.98%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8% 수수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판매가 얼마, 실제 정산된 금액 얼마, 그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수수료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수수료 있고 연동 수수료 하면서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연동이 없이 그냥 네이버 수수료만 사용했는 경우에는 이 고객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직접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금액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5만원짜리 사과를 판매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1,000원, 1,000원, 2,000원인데 만약에 연동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왔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1,00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매자가 네이버 쇼핑에 방문을 해서 쇼핑의 검색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와서 결제를 했는 경우에 네이버 페이 관리 수수료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두 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구매자가 스토어로 바로 들어왔는 경우에는 여기에 네이버 페이 주문 관리 수수료 요것만 나온다는 거죠. 네이버 페이 주문 관리 수수료. 요거는 다이렉트로 들어왔는 경우, 네이버 쇼핑을 거쳐서 들어왔는 경우. 요 두 가지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수수료가 높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농가에서 사실 제가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6%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네이버는 6% 미만이고 이렇게 4%대까지도 내려가는데 쿠팡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농산물을 도매상가에 만약에 판다 하셨을 경우에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차량 승하차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매하실 때 경매 수수료 있으실 거고 그리고 농협에 또 이제 내는 수수료 있으실 거고 아마 그거 다 계산하시면 10% 넘지 10%보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서야 맞아요. 그 정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판매를 하실 때는 이런 수수료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무서워가지고 나는 온라인 판매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경우는 조금 더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네이버 수수료가 도매에서 판매하시는 수수료보다 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쪽에도 수수료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스마트 스토어도 판매하시는 기준이 이제 세 가지가 원래 있어요. 개인 판매자, 개인 국내 사업자, 그리고 해외 사업자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개인 판매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개인 판매를 조금 하다가 나중에 사업자를 내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실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로 회원가입만 하시고 먼저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에 되어 있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휴대폰이 본인 명의 아니고 자녀분 명의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서류 하나만 내시면 돼요. 인감증명서 하나를 내시게 되면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판매자로 만약에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팝업창에 사업자 전환을 하세요라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고춧가루하고 고추를 판매하시는 농가셨는데 10근씩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매출이 한번 나가는 금액이 한 10만원, 20만원 단위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판매를 하셨는데 매출 규모가 한 4천만 원이 가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매량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 전환을 하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그래서 개인 판매자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라고 해도 전년도에 만약에 판매하셨던 누적 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시거나 아니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판매하신 게 4,400 이상이 되면 남은 기간 4,800을 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전환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사업자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수료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외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는 분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 쪽의 지원 말고 소상공인 지원까지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자로 판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기준 초과 시 알림 방법이고요. 요거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 바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는 계속 창이 뜨기 때문에 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개인 판매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 이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다른 제출 서류는 없고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감증명서 있으시면 서류 제출 후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을 하실 때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의 통장 이 두 가지는 있으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사업자로 판매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국세청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도 되고요. 홈택스 가셔가지고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감증명서 사본 환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없이 본인 인증하셔도 돼요. 사업자 등록증에 본인 인증하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 요 세 가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농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있으셔야 되고요. 법인 인감증명서 이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있으셔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1인 법인도 있으시지만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체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 증명서를 한 부 발급받으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시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통신판매신고증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통신판매신고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 판매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있어야지만 시작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판매를 하시면서 중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판매신고증을 발급을 하실 때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시고 개인이신 경우에는 농협에 가셔서 에스크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크로 등록이라고 해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그 서류를 하나 발급받으신 후에 요거는 시군, 시청, 군청에 가셔야 돼요. 시청이나 군청에 있는 경제과에 가시면 월은 아니고요. 연간 사용료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2만 몇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3만 원은 안 되고 한 2만 6, 7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내시면 통신 판매 신고증을 발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군청에 가시는 게 조금 힘드시면 홈택스 이용하시고,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과 가셔가지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실 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통신 판매 신고를 하셔야 되는 기준은 뭐냐 하면, 만약에 사업자인 경우죠. 사업자인 경우에 간이 가세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제 일반 가세자인 경우에 통신 판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간이 가세긴 한데 판매하시는 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시면 일반 과세자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시거든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다가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일반 과세로 변환하라라고 또 연락이 올 건데,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이긴 한데 연간 판매 대신에 이제 건수가 50건이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판매 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막 걱정하시는 게 이거 판매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처음에 상품 등록도 한번 해보시고 가입을 해서 상품 등록을 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당황하세요. 나 아직 통신 판매 신고도 안 했고 이런데 어떻게 이거 나중에 신고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걱정을 하시는데 50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를 하셔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판매를 하시고 그냥 판매를 하시고 만약에 건수가 커지면 반드시 통신 판매 신고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 신고 두 가지는 병행해 그거 다 신고를 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또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구매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통신 판매 신고하셨을 경우에 제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허세, 제가 아까 수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면허세네요. 면허세는 일반 사업자는 0이 빠졌어요. 4만 원 정도고 간이과세자는 1,200원 정도인데 요거는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되시는 게 연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가 아닌가 요거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통신 판매 신고도 반드시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판매하시기 전에 또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가공식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식품 제조 가공이라든지 즉석 제조 가공이라든지 여러분 판매하시는 가공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또 준비를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렸던 고추를 만약에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 건고추 있죠. 고추 말려갖고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판매가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빻아서 가루를 만드시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즉석 제조 가공이라든지 식품 제조 가공을 내셔야지만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봤을 때 가공식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물을 손상시켰는 경우, 그러니까 고추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고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갈아서 원형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즉석 제조 가공이나 식품 제조 가공을 내셔서 요거를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즉석 제조 가공은 뭐고 식품 제조 가공은 뭐냐고 또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김장을 한다고 했을 때 절인 배추를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그 배추를 절여서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즉석 제조 가공으로도 판매가 가능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 배추에 양념을 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식품 제조 가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공해서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장아찌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식품을 제조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다 받으신 후에 그 시설을 구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공하셔가 판매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즉석 제조 가공으로 시설을 준비를 했는데 직접 판매를 할 때 보니까 이거는 즉석 제조 가공은 안 되고 조금 더 심사가 까다로운 식품 제조 가공을 내야지만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당되는 제품을 판매 못 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셔서 판매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를 판매하면서 사과즙을 OEM으로 만약에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하시는 경우 있어요. 초창기에는 사실은 판매가 안 됐어요. 농가에서 생산했는 그 사과즙 같은 경우는, 사과는 농가에서 생산했는 거지만 가공 자체를 농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안 됐었거든요.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그 OEM으로 생산했는 사과즙을 그 생산하는 농가에서만 판매하실 수 있었어요. 농가 이제 가판이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법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생산했는 사과를 가지고 OEM을 통해 가지고 생산했는 사과즙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판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사과도 판매가 가능하시고 사과즙도 통신 판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따로 시설을 하지 않고 또는 이제 뭐 식품 제조 가공이나 이런 부분은 그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농가 자체에서 만약에 즙을 직접 짜서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경우 있어요. 요거는 그 시설 인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류가 다 준비가 됐어요. 서류가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스토어에 가입을 해서 한번 판매를 진행을 해볼 건데 가입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관리자 로그인용 아이디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용 아이디를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사용하고 계신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네이버 서비스 쓰시는 아이디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자로 새로 가입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자, 관리자 아이디를 먼저 설정을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이거 빼먹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 좀 중요해요. 상품 등록까지 다 끝냈어요. 다 했는데 검색을 하면 농가가 안 떠요. 안 뜬다고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 승인도 받았고 쇼핑몰에 들어가면 상품이 판매 중이라고 뜨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쇼핑이 안 나와요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요 절차가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넘어가는 여기에서 창이 여러 개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네이버 톡톡 사용하실까요? 예, 아니요. 네이버 쇼핑 연동할까요? 예, 아니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 연동할까요? 예, 아니요라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이게 연동이 안 돼가고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요거를 빼먹고 그냥 회원가입을 하셨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관리자 페이지에 가시면 요거 다시 연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땐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가입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약관 당연히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약관 동의하실 때 이제 꼭 가입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 사항들이 있고 선택 사항들이 있어요. 잘 읽어보시고 필수 사항들은 다 체크해 주시고 선택 사항들은 여러 번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판매자 정보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사업자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를 해보시게 폐업 여부하는 거를 조회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농가명 그리고 주소 대표자명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은 집 주소로 해두시고 또 판매는 농가 주소로 하시는 경우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내실 때 농가명으로 하셔가지고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집 주소로 하시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직접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또 뭐 위탁 판매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는 가능하시면 농가 주소로 사업자를 내시고 여기 등록하실 때도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스토어 정보 입력이 나오는데 스토어 정보 입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토어명 그리고 스토어 주소 두 가지. 스토어명은 가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브랜드를 하나 올려주시고 블로그라든지 또는 모드라든지 카페 이런 거 하실 때 동일한 이름으로 연동을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농가에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초창기에 이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상품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이 이름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조금 적합하지 않다.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서야 이제 차후에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면 한 10년 정도 이 이름을 사용하시다가 최근에 또 바꾸시는 농가들도 있어요. 저희가 지역의 왜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기술원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브랜딩 교육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 브랜딩 교육을 통해서 진짜 우리 농가에 딱 맞는 브랜드명을 찾았어요 하고 바꾸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농가 홍보나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되어 있던 이름들을 다 바꿔갖고 새로운 이름을 또 안착시켜가지고 홍보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였던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정하실 때 교육 왔으니까 대충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딱 정하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 하나 정해주시고 그 이름을 정하실 때는 제가 이제 권해드릴 때는 이름이 너무 길면 외우기 힘드니까 5자 미만 정도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부득이하게 길게 적어야 된다고 하시면 길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는 게 255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정하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외우기 좋고 또 두 번째는 확장성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사과농가예요. 그래서 무슨 사과농원 또는 무슨 포도원 이런 이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우리 농가가 사과만 판매하다가 좀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포도도 판매하게 되었어요. 근데 농가명은 무슨 사과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 좀 되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좀 정해 주시면 나중에 그 브랜드를 계속 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꼭 바꿔야 된다, 부득이하게 바꿔야 됩니다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은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한 번에 한해서는 스토어명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 이미 쇼핑몰 만들었는데 기존에 쓰던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면 한 번에 한해서 한번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농가명을 정했으면 이게 URL 주소라고 해서 인터넷을 들어갈 때 우리가 www.naver.com 이게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페이지가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인데 요거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주소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naver.com 하고 슬러시 딱 하나 끊고 이 주소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스토어명을 영문명으로 변환했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가끔 본인 쓰시는 네이버 아이디 쓰시는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이 없는 거죠. 스토어명이랑 본인 아이디랑 연관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스토어명을 영문명으로 변환하셔가지고 연관성 있는 걸로 쓰시고 대신에 너무 긴 경우 있어요. 농가명이 너무 긴 경우에는 그거는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좀 짧게 줄이셔가지고 정해주시면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주소를 보내주실 때 줄여갖고 축약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농가명을 조금 알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그 농가명을 넣어서 smartstore.naver.com 농가명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보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비자한테 보내면 연동 수수료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농가 주소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판매 정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카테고리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게 식품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품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패션을 선택해 두시게 되면 상품 등록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 카테고리 자체가 패션이면 농산물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식품으로 상품 등록을 해주시고 만약에 식품에 과일에 사과로 카테고리 선택을 했는데 식품에 농수산물에 가공에 사과즙이 만약에 판매가 돼요. 건강식품 사과즙 뭐 이렇게 식으로 되면 그거는 카테고리를 그 쇼핑몰 안에서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는 추가가 되니까 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식품을 바르게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배송하고 정산정보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배송은 실제로 택배가 나가는 주소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품 받으실 때도 반품 주소로 같이 넣어 주셔야 되는데 혹시 농가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농가 주소로 배송하고 반품 받는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 정산정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미 통장 사본은 입력을 하셨을 거고요. 그 통장 사본과 동일한 그 계좌번호를 넣어 주셔야 돼요. 가끔 여기 정산 정보는 그 농협에 두시고 그 첨부하시는 사본은 대구은행 사본 이렇게 넣는 경우에
심사가 길어집니다. 보통은 가입하시고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1시간 내로 심사 끝나서 바로 사이트 열리거든요. 근데 한 2, 3일 걸려요. 그리고 나서 불가라고 떠요. 이유가 정산 그 계좌번호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서 또 고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정산 정보를 정확하게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정산 정보를 입력을 하고 이제 판매가 됐는데 가끔 연락 오셔가지고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 혹시나 네이버 쇼핑몰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자금 활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고객 정보 확인 제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다 완료하시고 나셔가지고 고객 정보 확인에 가시면 도박이나 카지노 이런 데 사용되는 자금이 맞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니요 체크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해주시고 뭐 이제 다른 뭐 몇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확인 정보에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하시고 본인 주소를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주시면 통장으로 바로 결제가 돼요. 처음부터 결제가 되는데 만약에 해당되는 정보를 넣지 않으면 결제되는 그 금액이 충전금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충전금으로 가고 통장으로 입금이 안 돼서 판매는 된 것 같은데 돈이 안 들어와요 하시는 경우에 이제 정산 내역을 확인 한번 해보면 그 정산되는 금액이 충전금에 계속 쌓이고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고객 정보 확인을 하고 충전금 출금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출금하기 하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충전금에 넣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쿠폰 발행을 하시거나 또는 할인 같은 거 해주시는 경우에 할인되는 금액 또는 광고하시는 경우 있어요. 광고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 충전금에서 광고라든지 쿠폰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일정 금액을 좀 넣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전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정산을 통해 가지고 출금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담당자 정보는 이제 그 고객센터 전화 받으실 분이나 배송이나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인데 농가는 거의 대부분 본인이 하시기 때문에 본인 정보 넣어주시면 됩니다. 성함이랑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판매자 신원 확인은 본인 인증 한번 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함으로써 가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절차들대로 순서대로 다 하셨다면 바로 1시간 내로 그 이제 회원 가입이 되었다, 심사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바로 상품 등록하셔갖고 판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고 혹시 개인 판매자로 판매를 하시다가 중간에 전환을 원하시는 경우 있어요. 가입 자체를 사업자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가입 절차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넣기 때문에 바로 사업자로 가입이 되는 거고 개인 판매자로 판매를 하시다가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자 정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관리자 페이지에 가시면 왼쪽에 메뉴가 쭉 나와 있는데 요게 판매자 정보라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사업자 전환이라는 단추 있고요. 요 단추 눌러주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란 그리고 첨부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하시면 바로 전환돼요. 요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신 후에 나중에 판매자 전환하시면 되고요. 혹시 판매자 전환하실 때 통신판매 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통신판매 신고증도 같이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통신판매 신고증을 발급하지 않으신 경우 있죠. 그때는 준비 중이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통신판매 신고증을 넣지 않으시고 사업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 신고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입이 완료가 되신 경우에는 아래쪽에 연도 지역 4자리 번호라고 해서 통신판매 신고증에 보시면 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통신판매 신고를 아직 안 하신 경우에는 미신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신 후에 차후에 관리자 모드에 판매자 정보 안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련 서류는 다 첨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셔가지고 파일 찾기 누르셔갖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개인 판매자를 사업자로 전환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실제 판매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사용자 모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보게 되는 페이지가 이 화면이 되는 거고요. 상단에 쇼핑몰 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제품 카테고리 그리고 제품이 나오는데 주소는 smartstore.naver.com 하고 뒤쪽에 이제 스토어 명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고객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가격이나 이런 거 잘못 설정하시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시고 반드시 스토어로 들어가셔가지고 할인율하고 이렇게 다 적용했을 때 실제 판매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옵션별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관리자 모드가 아니고 이제 쇼핑몰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신 후에 들어간다 해도 판매자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구매가 되는 구매 페이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구매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페이지는 구매가 이루어지는 페이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보시면 이제 관리자 모드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판매하시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나시는 화면이 이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신규 주문, 그리고 오늘 출발, 배송 준비, 상세 내역들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결제 내역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첫 화면에 나오는데 신규 주문을 만약에 클릭하시게 되면 주문 들어왔는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되는 주문 내역에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배송 준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배송 준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배송 준비 안에서 송장 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택배 회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발송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택배사에서 실제로 배송 중으로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그래프는 지금 현재 판매됐던 내역들을 일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결제 건수로 확인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결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클릭하시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농가 중에 하나는 추석이나 설처럼 명절 때 선물 세트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농가예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 결제를 하시게 되면 초창기에는 보통 입금을 해주시거나 우리는 선물 세트 한 30개 정도를 주문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을 해주셨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 게 제가 가능하시면 거래처들을 인터넷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로 좀 연동을 시켜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은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이제 기업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량 주문권을 네이버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가장 놀라시는 게 수수료가 그러면은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1,000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1,000만 원에 4% 정도 하면 40만 원.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금액만큼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노출되는 규모가 클지 아니면 구매 건수가 100건이 되면서 상위 노출돼서 새로운 신규 고객이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할지를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로 잡히면서 상위 노출된다면 사과라는 큰 카테고리를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고객들 뿐만이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본인이 판매하실 수 있는 그 거래선에서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조금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나중에 판매되는 그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판매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결제되는 금액들을 계략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우리 블로그 게시판처럼 각각의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관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상품을 등록하시거나 수정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판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규 주문을 누르시거나 배송 준비를 누르시게 되면 나오는 화면이 바로 이 판매 관리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송을 하시고 발송 처리나 송장 입력 등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판매 관리 메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제되셨던 이 정상 금액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여기 아래쪽에 정산관리입니다. 정산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결제되는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수수료는 얼마가 정산됐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리뷰 관리 가시게 되면 고객들이 작성했는 리뷰에 답글을 달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톡톡 상담 관리는 우리가 발송이 되면 우리가 메신저처럼 서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톡톡 상담 관리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스토어 전시 관리, 노출 관리 이런 기타 등등의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전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토어를 딱 개설하시고 나면 아무것도 변경 안 하시면 기본 색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이에요. 요 디자인을 변경 안 하시면 까만색인데 만약에 사과를 판매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배경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든지 샤인머스켓은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든지 이렇게 디자인을 좀 바꾸고 싶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디자인이 여기 아래쪽에 스토어 전시 관리에 가셔가지고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수정하실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런 메뉴들을 관리해 주는 게 바로 관리자 모드고요. 주소를 여러분들 검색하셔가 들어가시는 경우는 잘 없으신데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 페이지가 검색이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만약에 나는 관리를 하거나 하고 싶어요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의 앱에다가 설치를 하신 후에 들어가서 좀 관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이 화면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들어가실 때 회원가입 하셨던 아이디 비밀번호 통해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가끔씩 안 들어가져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네이버 판매자 센터 같은 경우에 단추가 두 개가 있어요. 로그인,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들어가는 거니까 로그인이구나 하고 로그인을 눌러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쓰시게 되면 아이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만약에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라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 주셔야지만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산지직송 가입을 하나 더 이제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산지직송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직접 생산했는 생산품을 농가에서 판매하시는 분만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산지 직송인데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쇼핑 안에 패션 윈도우 또는 영유아 윈도우 또 푸드 윈도우 이런 윈도우들이 위에 상단 메뉴 이렇게 대카테고리로 나와 있는데 푸드 윈도우 안에 들어가시면 전통, 지역 특산물 또는 산지 직송 이런 메뉴들이 또 하위 메뉴가 있는데 지역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안동하면 안동 소주가 있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얘기했을 때 나오는 그런 제품은 지역 특산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농산물은 산지 직송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가끔 문경은 사과가 유명하지 하고 산지 직송 아니고 지역 특산물에서 이제 문경 사과를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등록하시면 등록이 안 된다고 떠요. 지역 특산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푸드 윈도우 안에 산지 직송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산지 직송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사과라는 제목의 제품을 검색했을 때 사과가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높은 거거든요. 상위 카테고리인데 한 150만 개 정도가 검색이 돼요. 150만 개 정도 검색이 되는데 그럼 경쟁자가 150만 명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상위 노출이 돼서 내 사과가 판매가 되려면 사과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해당되는 메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메뉴에 보시면 산지직송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상위에 있는 메뉴들 중에 산지직송이라는 탭을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경북 문경의 누구, 김천 누구 이게 각 지역에 실명제로 이름이 나와 있고 판매하시는 제품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사과가 한 150만 개 정도 있다면 산지직송은 50만 개 정도. 규모가 확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대신에 거기 들어가시면 대형몰은 있어요. 이마트라든지 ssg.com 이런 메뉴들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농가예요. 농가들이 입점하실 수 있는 거고 자 거기에 들어가시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지원부가 있어도 가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지원부로는 가입이 안 되시고 실제로 경영체 등록증에 보시면 생산하시는 그 품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직송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경영체 등록증으로 산지직송에 가입하실 때 보통 그 경영체 등록증이 한 장이 아니고 한 4-5장 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 교육 정말 많이 받으신 농가들은 뒤에 교육 페이지만 한 5장씩 붙어 있는 경우도 봐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이제 뒤에 교육 내용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증을 하실 때는 사진을 다 찍으셔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찍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한 8, 9장 정도 돼요라고 하시면 교육 받으셨던 파트는 빼고 교육 앞에까지만 사진 찍으셔갖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등록하실 때 보시면 관련 서류 넣는 페이지가 이제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추가하시면 한 6개, 7개까지 밖에 추가가 안 돼서 그 뒤에 페이지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쪽에 교육받으셨던 부분은 빼고 농지원부의 원본 부분은 다 찍으셔갖고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장만 만약에 찍어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서류 부족하다고 이제 불가 판정 받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재심사를 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이제 신청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청 조건 보시면 품질 불만족 시 무료 교환 반품이 가능한 식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입하실 때 마지막 단계에 협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협약서의 내용에 보시면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푸드윈드 가이드에 맞춘 상품 페이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농가에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블로그처럼 작성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작성하실 때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누가 생산하나요? 두 번째, 어디에서 생산하나요? 세 번째, 차별화된 생산하실 때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송은 어떻게 되나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순서대로 다 체크를 하셔갖고 그 순서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산지직송 등록을 안 하더라도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상품 등록을 해 두시게 되면 차후에 산지직송 등록을 하실 때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판매하시는 내용을 안 놓고 임의대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상품을 산지직송 등록하시고 싶다 하시면 페이지를 다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품 등록하실 때 요 5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매출이 잘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생산하나요를 보다가 벌써 고객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을 맞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상단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단에 먼저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를 넣어주시고 그 밑에는 순차적으로 누가 생산하나요? 어디에서 생산하나요? 이걸 맞춰서 가시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단에는 만약에 사과를 판매하시는 농가다 하면 사과와 관련되는 판매 내용을 상단에 먼저 넣어주시는 거죠. 뭐 부사사과라든지 아니면 가공사과라든지 특정 사과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데 우리 농가 사진을 좀 보여준다든지, 또는 제품 구성들 있죠. 소가는 이렇게 선물 세트 나간다. 중가, 대가, 그리고 대중 소가에 대한 가격을 옆에다가 넣어주신다든지, 이렇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단에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생산하나요? 어디서 생산하나요? 이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순서를 맞춰서 넣는 게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상품 등록하실 때 상품 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컨텐츠라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딱 눌러주시면 네이버에서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푸드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패션은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 컨텐츠를 하나 딱 클릭을 하시면 제주도 감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게 제주도 감귤을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어 놓은 세팅이 딱 뜨거든요. 거기에서 제주도 감귤 대신에 사과 넣고,
그 다음에 지역 정보 빼고 내 거 넣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페이지 그대로 내용을 수정해 주셔도 돼요. 초보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 상단에다가 상품 정보 하나 딱 넣어주시면 상세 페이지 그냥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산지 직송 등록하실 때 상품 페이지 따로 수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산지 직송 등록을 하시게 되면 심사를 딱 마치고 나서는 바로 메일이 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농가에서 대표분들이 궁금하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좀 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산지 직송은 자, 메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라든지 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메일을 계속 주고받게 됐습니다. 메일이 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오고 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받는 메일은 스토어 명이라든지 아이디, 판매하실 상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메일은 택배로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택배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내달라는 메일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택배 상자, 윗면, 옆면, 앞면, 뒷면 전체 다 찍으셔야 되고 저울에 올려놓은 중량 컷까지 다 촬영하셔서 또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송장 사진을 또 보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송장 주소,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또 찍어서 또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그 사과 같은 경우에 대중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매자마다 사실은 대중소가의 사이즈나 크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컵을 하나 딱 세워놓고요. 종이컵 앞에 사과들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특대과 대중소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셔서 대과 같은 경우에 5kg 기준에 몇 g에 몇 개, 그 다음에 대과는 몇 g에 몇 개, 중과, 소과 각자의 그 판매 정보를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촬영하셔서 이제 보내주시게 되면 네이버 측에서 표 형식의 그 모양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심사가 완료가 돼서 이제 상품 등록이 되는 거죠. 처음에 하시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실제로 상품만 등록되어 있다면 요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작업만 해주시면 순차적으로만 작업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경쟁업체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제품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몰에서 판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개인 몰에서 판매하고 푸드 윈도에서 판매하고 두 군데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지 직송은 등록을 해 주시기를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판매 규모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요즘 라이브 진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 라이브 쇼핑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새싹 당겨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가입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씨앗입니다. 이제 씨를 심은 상태예요. 씨앗이고 여기 등급이 올라가면 새싹이 되거든요. 자, 근데 새싹 등급이 돼야지만 라이브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게 규모가 적지 않은 게 100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이전 3개월 동안 100건의 판매량과 200만 원 이상의 판매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200만 원의 판매 금액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0건의 판매량이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특히 농가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시면서 100건 이상이 이제 판매를 한다 하면 이미 이분은 어느 정도 경제 이르신 분이고 처음 시작하시는데 3개월 판매량을 100건 맞추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올라가기 좀 힘들어서 라이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산지직송 등록되시면 등급에 상관없이 라이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지직송을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 가입과 산지직송 가입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